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4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나요?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아침에 좀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아,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요. 코스피. 제가 이제 차트를 하도 답답해가지고 차트를 이것저것 많이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그죠?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뭐 좀 이렇게 전고를 뚫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 굉장히 좋죠. 모양새 굉장히 좋죠. 그죠? 좋다. 저는 오늘 고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고버스에 투자를 했고요. 투자한 이유는 지금 골디락스 시기가 아니죠. 그죠? 우상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상단까지 부딪혀버리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런 차트 이렇게 양봉 쫙 쫙 쫙 이런 양봉 패턴이 쭉 나와가지고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안 올랐는데 굳이 이제 와서 오른다고요? 외국인은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매매가 없어요. 뭐 사는지 파는지 아주 그냥 뭐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외국인의 행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으면 지수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코스닥도 한번 봤어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이 굉장히 견조했다. 그죠? 어제 나스닥, 야, 그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9.8%요? 대략 한 9.2%인가요? 하여튼 9% 정도 인수를 해가지고 트위터가 폭등을 했죠. 27% 폭등을 하고 그 덕에 나스닥도 날아가고 애플 날아가고 테슬라 날아가고 그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냥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따 볼 텐데 뭐 뉴스도 그렇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음,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은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코스피 50을 안 했네요. 캡처를 안 했어요. 이런 실수를. 그래도 괜찮죠? 그냥 이걸 하면 되죠. 대략 정보는 비슷하고요. 코스피 50 같은 경우는 중간 라인이 요쯤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못생긴 라인. 대략 한 이쯤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요걸 뚫고 내려오면 고버스를 사야겠다.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건 한 달 넘게 요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코스피 50 요 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요 상단에 붙어버렸다. 그죠? 상단에 붙어버렸다. 그러면 주돈이 왜 고버스에 투자를 했는지.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쭉 쓰는 양봉이 나오고 하늘로 쭉 쓰는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싹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고버스 투자한 거를 정리를 하고 레버리지에 다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죠. 뉴스를 보면요. 왜 고버스에 투자를 했는지 그 이유가 뉴스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오늘 어제 오늘 중국장이 안 열렸거든요. 내일 중국장이 열립니다. 중국이 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은요 1211원.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대신에 뭐 1200원에서 뭐 1210원에서 1230원 1200원에서 한 1240원 정도 그 정도 박스는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그 안에 있을 뿐이다. 획기적으로 좋은 게 없다. 달러 지수도 그렇고 다 그렇고 역전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 캡처를 5시 20분에 했네요. 계속 역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가요. 대략 2.5선에서 우측으로 횡보를 한다. 코스피는 2759. 그죠? 2600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그 밑에서 대기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깨져서 내려오지 힘들겠는데, 만약 깨져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 힘은 보통을 넘어서는 힘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레버리지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고포스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근데, 박스권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가 맞겠지만 박스권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패턴이었다 그러면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닥스라든지 굉장히 지금 단기 고점이거든요. 오히려 상승보다는 횡보. 이게 맞는 그 장이었고 지금까지 패턴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어떠한 그 앨런 머스크의 그런 재료 때문에 갑자기 상승을 해버리고 그런 거를 봐서는 한번 꺾일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이런 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식을 하다가 오는 필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일 당장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퍼스에 아주 일정 부분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항생이 안 열렸는데 왜 안 열렸죠? 이상하네요. 요게 데이터가 저도 아까 전에 항생이 계속 이게 안 열려가지고 뭐 있었나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중국은 계속 휴일이었고, 그죠? 대만, 항생 대만, 이 청명절 때문에 같이 쉬나? 잘 모르겠네요. 니케이. 니케이는, 좀 상승을 했고, 그죠? 니케이를 보려고 그러면 엔화를 보면 되죠. 금가스는 1920불, 여기서 언저리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죠?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4.5불 정도 봤는데, 지금 5.8불이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기름값은 1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뭐 이 차트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게 그렇죠. 악재였는데 악재가 소멸이 되면 호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그 급반등인 아니면 변화무쌍한 어떠한 이런 지표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글쎄요. 이게 골디락스 시즌이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였죠. 만약 유가가 60불에서 한 80불 사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같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금리 인상에다가 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시중에 돈이 없어요. 신흥국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인플레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골디락스처럼 우상향을 한다? 글쎄요. 한번 꺾일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죠. 122불. 이거 지금 150불까지 얘기하는, 150엔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2엔인데. 예. 지금 그 BOJ가 연준하고 거꾸로 금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돈을 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계, 자동차, 뭐 조선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일본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환율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경쟁이 되나요? 그래도 기술력의 가격 메리트, 기술력은 엇비슷해도 가격 메리트 가지고 우리가 여지까지 주구장창 팔아먹었는데 솔직히 도요타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하고 미국에서 어떤 게 잘 팔릴까요? 도요타가 잘 팔리죠. 환율, 그죠?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도요타 사는 거죠. 도요타는 비싸고 현대는 싸다 라고 한다면 현대차를 살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이 똑같다 환율 때문에 그러면 위험해진 거죠. 우리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터키 기사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이 좀 상승을 했다.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다. 그죠? 어, 유럽장이 어제 고만고만했죠. 오늘도 이게 5시 지금은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졌는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독일도 지금 가스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다. 아, 비트코인 뉴스가 나왔죠.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뉴스는요. 그러면요, 왜 고버스를 투자를 했는지 뉴스에 나와 있어요. 차트는 단기적인 거고 우리는 장기적인 걸 봐야죠. 그죠? 장기적으로 멀리 보려고 그러면요, 이 뉴스만치 정확한 게 없습니다. 우리 저기 한은요 4월 14일 날 그거 열리거든요. 근데 열리는데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14일 날 열리는데 없어요. 수장이 없어. 한은 총재가 없어요. 한은 총재가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 예정자만 있고, 그죠? 맞나요? 예정자라고 그러나? 하여튼 한은 총재가 이창용 총재 후보자군요. 이창용 총재 후보자인데 이 양반이, 그죠? 매파요, 매파.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죠? 금리를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리 얘기 나왔죠. 매파 얘기 나왔죠. 그죠? 이창용은 매파에다가 가계부채, 그죠? 가계부채 부동산이죠 뭐. 가계부채 이창용 매파. 이유는 부동산 가계부채 금리를 올려가지고 연착륙을 시키겠다. 그러면 금리를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리미리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정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4월 14일 날은 총재 없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리고 5월 달에 바로 또 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를 하니까 4월 5일, 5월이 연속으로 있으니까 5월 달에 올릴 확률이 있다. 근데 이때 만약 0.25 정도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0.5% 올렸다. 미국에 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0.5%를 올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또 와 닿고 주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거를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출, 부동산 대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터키 물가, 터키 물가 1년 새 61%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3월 물가인데 3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0%가 올라갔대요. 여기 그렇죠. 3월 CPI 물가요.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1%. 작년 3월 달하고 올해 3월 달하고 61%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에르도리안 대통령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름이 뭐죠? 에르도리안인가? 에르문데? 에르도안. 이 사람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간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인가요? 여기가 종교가 뭐죠? 터키 종교가 뭔가요? 이슬람인가요? 이슬람이군요, 이슬람. 맞아, 이슬람이죠. 이 종교적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아주 신실한 신자라서 고금리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나쁜 거다. 사채업이다. 해가지고 금리를 19%에서 5포인트 내려가지고 14%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잡히진 않고. 이게 뭐 종교적 신념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이거보다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60 65%에서 14를 빼면 적어도 40%, 마이너스 40%. 터키가 깨지면 충격파가 좀 클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중재하느라고 또 바쁘잖아요. 저 나라가. 참. 글로벌 국가들이요. 빚이 쌓인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인플레 잡으려다가 왜? 보조금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지에서 물가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그죠? 지금 인플레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류세 내린다 그러죠. 그리고 화물차 이런 데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에도 보조금 지원, 비료에도 보조금 지원. 근데 이게 다 빚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2천조라는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더라. 그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신흥국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따가 이제 그 플로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터지면 아시아 신흥국 아니면 그 신흥 시장에서 좀 활발한
나라들, 그 돈이 유통이 잘 되는 나라들 빼고 돈 유통이 잘 안 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데부터 이제 슬슬 잡음이 들릴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제가 곧버스를 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중국장이 열리죠. 베이징도 터졌다. 베이징, 그죠? 베이징이 어떤 데인가요? 상하이 깨졌죠. 베이징,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시들은요 다 이제 격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중국장이 어떻게 열릴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대만 사람들 62%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기사는 뭐냐? 이 기사는 단 하나죠. 이렇게 크게 해야겠다. 뭐? 이 기사는 신냉전 잘라준 거예요. 이제 미국파, 러시아, 중국파 이 잘라질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미국의 우방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에 예속돼 있는 희한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디선가 흔들릴 거예요. 미국은 이제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생산 기지를 다 미국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과연 이 틈바구니에서 또 어떻게 헤쳐나와야 될까? 신냉전 시대가 열린다라는 기사인 거예요. 이게. 왜 대비를 해야죠, 우리도. 그죠? 세계 각국 치솟는 식품 연료가 보조금에 나라비 더 쌓인다. 스리랑카가요?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답니다. 스리랑카. 국채 가격이 급락. 디폴트. 불가피하다. 스리랑카. 그죠? 계속 지금 퇴진 대통령 퇴진 운동이죠. 퇴진 운동, 퇴진 시위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곳이 여기만 그럴까요? 이렇게 위기가 온 나라가 이 나라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뉴스만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보다 정보가 많은 분들은 다른 나라들도 캐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거다. 기름값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환율이 1200원대에다가 기름값이 100불. 그죠? 이거 예전에 금융위기 때나 이 사태가 있었지. 지금 이 상태가 있으면서 경제가 안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물건을 해외에 더 많이 팔 수가 있다. 경쟁력이 더 세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가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주가는요, 사실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냉전에 대한 얘기죠. 헝가리가 친러 성향의 총선이 연임을 한다. 그래서 이제 EU에서 헝가리가 EU 가입국이에요. EU에서 EU 가입국인가 나토 가입국인가요? EU하고 나토하고 다 같이 들어갔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EU인지 나토인지 하여튼 가입국이에요. 그래가지고 EU죠, EU. EU에서 무슨 제재를 하겠다. 뭐 지원금을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야비한 자식들. 있는 놈들이 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담보 연체율이 다시 상승을 한다. 그죠? 안 좋은 기사죠. 중국에서는 옥수수에 비상이 걸렸다. 옥수수 하면 멕시코인데. 옥수수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그래서 무작정 생산을 해라. 이게 정부 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중국하고 호주에서도 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상장된 업체가 한 군데가 있대요. 거기에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 지원금을 줄 테니까 너네들 무조건 히토류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원자재 전쟁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신냉전 이제 원자재 누가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있냐. 근데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다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세금을 그런 쪽에 때려 받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슈퍼 301조 적용해가지고 관세나 때려 매기고 미국 놈들 나쁜 놈들. 이 공식이 나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이게 앞에 건 뭐였죠?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다. 제가 이제 지진 예전에 한번 추적을 했죠.
요 지진이 났죠. 엊그저께 일본 후지산 화산이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80만 명이 주위에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일본 지진 화산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 근래 들어가지고 특히 3월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더 많이 나오죠. 4월에도 또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진짜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어디가 무너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주가는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 환율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지진도 미친 듯이 나고 참. 중국이요. 러시아의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최소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0%만 할인하겠습니까? 지금 가스 가격이 아까 전에 봤잖아요. 5.8불. 그죠? 5.8불이었는데 이 15일 전에 4.5불이었는데 그죠? 뭐 10%만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것 같은데. 아, 그죠. 러시아 백악관에서 이번 주에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뉴스를 오늘 나온 뉴스인데 오늘 나온 뉴스만 보면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그죠. 좋은 뉴스가 없죠. 근데 이 악재들이 다 주가에 녹아 들었을까요? 글쎄요. 녹아 들은 것도 있고 안 녹아 들은 것도 있는데 녹아 들은 거는 크게 두 가지죠. 금리 인상, 50bp 인상하고 QT를 어느 선에서 할지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거는 녹아 들은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뭐 5월 달 안에 러시아가 5월 9일 날 러시아 무슨 전승기념일인가 뭔가 이때매요. 그 전에 해결할 거라고 벌써 얘기 나오고 러시아에서 조용하고 그죠? 무슨 뭐 이제 그 민간인 학살 그런 거 가지고 아주 그냥 열 뻗쳐 가지고 방송에서 막 보도하고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뭐 해결이 난다 그러면 그것도 주가에 녹아 들었다. 그러면 그게 주가 두 개가 녹아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끝이죠. 그죠? 근데 이제는 나오는 뉴스들은 주가에 녹아든 뉴스인가요? 아니죠. 요 뉴스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뽕 하고 터질 거예요. 특히 신흥국 이슈는요, 조금 심각하게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JP모건은요, JP모건이 인플레하고 전쟁 급중에서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했어요. 어, 아, 여기 골드락스 얘기가 나오네요. 골드락스. 작년 주주선에 골드락스. 작년에는 골드락스 얘기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다. 그죠?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일단 경고. 근데 모건 스탠리라든지 JP모건에서 이런 경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한다는 아주 믿지 못할 그 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인가? 근데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나온 거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러나서 조금 지나가지고 다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아, 곧버스 잘못 샀나? 곧버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 그죠? 애매모호하죠. 왜냐면 이런 기관에서 굳이 장이 지금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어. 안 좋아진 장 보고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웃긴 거고 좋은 장 보고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죠? 굳이 만약에 어떠한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지금 단기 급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왜 저만치 떨어졌다가 지금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하고 내용을 적어 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JP모건인지 모건 스탠리 뭐 얘네들이 이렇게 주가 힘들다 아니면 지금 무슨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사면 안 되고 어디에 투자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주가 상승이 끝났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이런 썰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좀 찜찜하다. 그렇죠. 어저께 기름값이 뭐 4% 정도 올라갔다 그랬는데 유가는 100불에서 130불, 120불, 100불에서 120불 정도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정해놓고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130불 이상, 뭐 150불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한 상단 120불 정도 잡고 그 안에서만 이 박스권이 형성돼 가지고 좀 장기간 움직이지 않을까. 큰 악재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근데 지금 큰 악재가 나왔죠. 코로나. 그죠? 중국이 내일 장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4월 달 주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월
4월 주가는요, 여지까지 떨어진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빼놓고. 다 우상향. 그래서 4월 주가는 제가 생각해도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재료만 가지고는. 근데 3월 말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랐죠.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우리나라만 몰랐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냥 우측으로 횡보하면서 우리나라만 상승을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반등해가지고 반등해가지고 상승할 때 상승 못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게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거기에 그 반도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면 그 중국의 무식의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가 그 낸드 플래시를 애플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애플에서 진짜 그 반도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중국한테 넘어간다. 삼성전자 굳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주가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지수가 움직인다?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반등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된 거는 삼성전자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반도체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어. 그랬다. 뉴스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과연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죠? 원유 증산을 해야 되는데 원유 증산은 지금 할 만큼 다 해놨다. 근데 원유를 미국이 100만 배럴을 하고 IEA에서 비축유 한 4,500만 배럴? 하여튼 수천만 배럴이에요. 수천만 배럴을 또 방출한다고 이야기. 오펙이 5월 달부터는 43만 배럴을 또 한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많이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위축이 안 되고 기름값은 아직까지 100불. 신흥국여,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기사에서는 내각이 사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디폴트 위기도 있고 이집트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죠. 터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넘어갔다. 그리고 터키 환율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식량, 곡물, 밀,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싸그리 다 없어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수출을 못 한다. 러시아도 내가 싫어하는 나라들한테는 곡물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예멘, 중동, 아프리카, 그죠? 이 우크라이나 밀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다 먹는데요. 예멘, 이집트, 레바논도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심각한 식량 위기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동아아프리카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마른 기침은 없어지질 않네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물가 상승 때문에 대책 시위가 일어났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물가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진 다 됐다. 타이밍이 문제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14일 날 회의를 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의자가 어디 갔나 이거? 아직 총재가 부재 중이다. 그래서 올릴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안 올리고 5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그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추적을 해보면 돼요. 아직 5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혼합한 변이 X2라는 게 나왔답니다. 영국하고 대만에서 확인됐는데 아직 치명률은 높지 않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게 문제죠. 중국 코로나가 창춘, 선양, 상하이 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신규 감염자가 16,000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00명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상하이가 아니죠. 베이징. 그리고 여기 나네. 상하이, 지천, 베이징. 요 베이징까지 지금 이제 그 퍼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에서 이게 일어나고 대도시를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죠.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면 중국의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래서 내일 중국 장이 열리면
어느 방향으로 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금리 인상은요, 5월 회의에서 50pp 인상을 하고 Q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호재. 벌써 이거는 주가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뭐 샌프란시스코 연합주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다 50pp 인상. QT는 일정 부분 약적 긴축을 하겠다. 이 QT가 어느 정도 강도로 되는지가 중요하대요. 이게 뭐 채권을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양적 긴축 QT 이걸 이해가 못했는데 이게 더 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벌써 주가에 녹아들었고 요거는 당장 이게 일어날 때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참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 제재, 그죠? 러시아 제재가 미국이 다시 한번 또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랬거든요. 러시아 제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신냉전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질 않을 거다. 계속 최소 그 가격대 유지. 그러면 유가에다가 고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환율도 안 좋은 데다가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 신흥국들 작살난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주도는 고버스에 투자를 했다. 일단은 고버스에 투자를 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고버스에 투자한 이유는 아까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 뉴스였고, 그 뉴스가 이번 주 내내, 저번 주 말부터 이번 주 내내 나온 뉴스였고, 호재는 벌써 다 반영이 되었다. 오히려 악재였는데 악재가 주가에 녹아들어가지고 호재가 됐는데 호재도 주가에 녹아들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골디락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악재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악재가 너무 많은 장. 악재가 풀어져서 호재가 호재로 변해가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계속 2달, 3달 꾸준히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중국의 코로나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지 이거는 뭐 내일 중국장이 열리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중국장을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